안녕하십니까, 윌리초입니다. 오늘 리뷰할 독서의 제목은 콘텐츠의 비밀,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배운 것들. 저자는 가와카미 노부오입니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자는 일본에 있는 그 니코니코 동화, 니코동 서비스를 하는 도안고의 대표이사이고요.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지브리에 입사라고 하기는 모르겠고 잠깐 수습 사원으로 들어가서 수습 프로듀서로 배웠을 때 느꼈던 콘텐츠에 관한 부분들을 책으로 써서 발매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고요. 지브리라고 하면은 좀 일본에서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그래갖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금 소속돼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면은 미래소년 코난, 빨간머리 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가치로의 행방, 불명, 이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애니메이션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콘텐츠란 저자가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 나가려고 해요. 이거는 오로지 저자의 정의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들 인정되는 정의는 아니고요. 저자가 이제 자기가 배우면서 콘텐츠 이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꺼내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한 얘기를 꺼냅니다. 서사시와 비극의 시, 거기에 희극과 디티람보스의 시, 아울루스와 키타라의 음악의 대부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 가지 점, 즉 다른 매체에 의해 다른 대상을 다른 방법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재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밑에 세 가지 방법이에요. 매체, 대상,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달라도 콘텐츠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대상은 삼국지라고 할게요. 삼국지, 다른 매체, 드라마, 영화, 만화, 아니면 소설.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 소설을 썼는데 나간중이 썼느냐, 이문열이 썼느냐, 표현하는 게 좀 달라지죠. 둘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뭐 하나만 달라지더라도, 셋 중에 한 개만 달라지더라도 그건 다른 콘텐츠로 인정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의 정의를 이제 현실의 묘사라고, 모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를 좀 정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정보량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정보량을 객관적 정보량, 주관적 정보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정보량이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에서 선이 많은 거를 정보량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연예인을 보고 그린 거고, 요거는 그냥 고양이 이미지를 생각하고 하나 그린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정보량이 많고 얘는 정보량이 적다, 객관적인 정보량이 적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비트화 시켜서 컴퓨터 파일을 만들었을 때 이게 훨씬 더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분명히 커지겠죠. 이건 좀 적어주고, 그런 의미의 객관적인 정보량, 정량화할 수 있는 정보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정의를 만들어 놓고, 주관적인 정보량, 요걸 바라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을 보고 그냥 저 장면은 저거야 라고 이제 인지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내포된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다른 주관적인, 뇌에서 이제 인지하는 것들을 주관적인 정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정보량은 뇌에서 인지하는, 뇌에서 이미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자는 다시 한번 콘텐츠의 정의를 바꿉니다. 콘텐츠란 뇌의 이미지를 모방하는 게 콘텐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의 이미지라는 좀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알파고 같은 그 자기 학습이 가능한 컴퓨터, 로버트,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잠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요게 이제 대뇌에 있는 뉴런 신경계의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좀 따서 만든 그 시스템이래요. 그래가지고 입력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패턴 A가 패턴 B로 갔다 패턴 A-로 가서 다시 맞는지 확인하고, 이게 오토 인코더 학습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했었던 이제 컴퓨터가 고양이 모양을 인식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패턴 B가 된 이미지가 생긴 그 컴퓨터 이미지가 생긴 고양이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양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입력층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패턴을 줄여서 어떤 패턴 B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패턴 늘려서 A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요. 30% 정도 맞았네. 좀 더 완성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더 많은 고양이를 보여주고 패턴 B를 다시 만들어 옵니다. 다시 봤더니 한 80%, 안 되겠어, 100%까지 가야지 해서 더 많은 고양이를 보여주고 이 코스를 지난 다음엔 100%가 됐어요. 그러면은 패턴 B는 어떤 고양이를 놔도 이제 고양이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고양이를 넣었으면 고양이야 라고 이제 판단해주고, 강아지를 넣으면 얘는 고양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강아지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고양이는 고양이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하는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도 동일하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남자를 기준으로 놓고 남자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진 봤을 때 이분 이쁘다, 이쁘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만 맞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에 이쁜 사람들은 누가 이뻐 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TV나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미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의 미인도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서 많이 살았던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미인의 그 뇌에 있는 미인의 이상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편적인 미인에 대한 부분들 보는 게 틀리니까 거기서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 뇌 이미지가 좀 다르긴 해도 보편적으로는 거의 다 같을 거예요. 같은 지역에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뇌 속에 이미지가 있다. 아주 실사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게 고양이야, 이게 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 대한 부분들, 뇌 이미지를 모방하는 부분들로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뇌 이미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 것들을 모방하는 매체들이 방법들이 되게 일괄적인 부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선구자가부터 했었던 부분들 이외의 것들을 만들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초반기에는 쉬웠겠죠. 이미지화된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오니까 다 해버렸어. 앞에서 다 해버렸어. 그럼 창작의 고통이 생기겠죠. 대상은 거의 다 이제 줄어들었을 거예요. 대상 새로운 뭔가 외계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아니 새로운 무언가 다른 생명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무슨 다른 부분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는 이상은 이게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거를 이제 매체에 대한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매체로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 매체 방법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콘텐츠니까 매체는 지금 다 나왔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가상 매체, 가상현실 같은 게 나오는 거, 이렇게 홀로그램 나오면 좀 매체가 달라질 테니까 또 다른 콘텐츠가 되겠죠. 방법은 또 이제 감동받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기법을 써요. 영화의 기법이 막 나와요. 애니메이션 기법이 나와요. 달라지는 방법들에 따라서 콘텐츠가 바꿔지는데, 근데 보통 이런 콘텐츠는 보통 제일 좋은 게 알기 쉽게끔 만들어진다는 거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기 쉽게 이제 얘기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콘텐츠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소재가 이제 보통 이제 적다 보니까 그 시대마다 뭔가 이렇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유행하는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대로 글을 써가거나 아니 애니메이션 만들거나 대신에 이제 장소가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전생물이라고 소설에서 무협이든지 판타지든지 주인공이 죽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을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인생을 시작을 하죠. 그게 무협으로 갔느냐, 아니면 판타지로 갔느냐, 아니면 현대물로 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들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 패턴은 다 비슷하고 진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진부화되면 그런 쪽 계열의 이제 소설을 읽으면 너무 진부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튼 이제 진부화가 이러고 이것도 이제 패턴 콘텐츠가 소모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창작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 때 아까는 알기 쉽게라고 하나 얘기했죠. 또 하나 알기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창작가 입장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있냐 할 때 이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할 거냐 표현을 중심으로 할 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저자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장들은 아니야, 표현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뭐 이제 패턴이 어느 정도 진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한데,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감독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감독들은 이제 표현에 이제 어떤 표현을 내가 새로운 표현을 했어. 내용은 중간중간 잘려도 내용이 좀 이어지지 않고 앞뒤가 안 맞아도 표현력만 좋으면 이거는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재밌으면 무조건 다 재밌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관객의 감정을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콘텐츠랑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알기 쉬운 거, 딱 봤을 때 그냥 느낌표가 빡 오는 거예요. 그냥 저건 바로 이해했어. 그 내 머릿속에는 그게 이제 들어와, 내용이. 작가가 얘기하려는 그 내용이 그 작가 내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이미지 들어와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뭐 이렇게 콘텐츠에서는 뭐 이렇게 기쁨과 슬픔과 덤덤함과 화남과 이런 것들이 그 관중들에게 아니면 저자들, 독자들에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콘텐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은 콘텐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패턴을, 진부한 패턴을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책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독창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독창성의 부분에서 얘기하다가 창작가에 대한 부분들 분류가 좀 잠깐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어떤 시대에는 뭐 이렇게 패턴이 있다, 이렇게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따라서 사람들이 장르를 바꿔서 막 쓴다, 장르를 바꿔서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걸 만들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패턴을 조합해서 만드는 사람이 창작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빨리 만들고 되게 빨리 끝내요. 돈 되는 거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제 히트곡 제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히트곡 이런 의미 유행하고 이런 의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미야라고 아는 그 작곡자들은 조합하는 거 짜집기 해가지고 딱 만들어내고 그거 딱 들으면 히트 되는 거고, 그냥 그걸 아니까 조합하고 딱 만들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새로운 걸 고민하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난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창작의 유형 만드는 거죠. 박진영 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맨날 이제 K-pop 스타 나와서 저거는 너무 진부하고 모두 다 예상된 코드로 진행이 된다고. 근데 이 지원자는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막.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막 이러잖아요. 이런 뭔가 표현하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 유로 바뀌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창작을 하지만은 독창성이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의 다 우연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콘텐츠의 비밀이라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지브라에서 나와서 뭐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지브라를 졸업하면서 쓰는 졸업 보고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놨어요. 약간 두서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내용이 좀 약간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딥러닝. 뇌 이미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일단은 딥러닝 이 책을 읽었으니까 뭔가 저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될 것인가. 컨텐츠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지금 얘기한 게 애니메이션과 그 영화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컨텐츠는 교육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짜거나 마케팅을 뭐 진행을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하는 부분들도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좀 접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부분들은 참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뇌 이미지,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려면은 뇌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 하나밖에 없지만 웬만한 PT를 만들 때 글자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웬만한 이미지로 얘기를 하고 듣기 편하고 아니면 이해하기 편하게끔 하는 것들, 이미지라는 것들을 딱 보고 제가 얘기하려는 게 저거야 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은 부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저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교육 콘텐츠 제작할 때 PT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그 부분들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내가 발표하려는 게 뭔데, 뭐 교육에 대한 발표인데 아니면 특별한 뭐 이렇게 뭐 어떤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그걸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 사람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P&ID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의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겠다. 아니 PPT 발표를 제작을 해야겠다. 중간중간에 감성적인 자극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음악 같은 걸 넣어도 상관없겠다. 책에 나오거든요. 뭔가 글씨로 아니면 표현으로 안 될 때 음악을 넣어서 채워서 그 부분들을 보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딥러닝 부분들을 사용해서 뭐 털물지르게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 내가 목표하고 있는 마케팅의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인지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인지가 있는데 패턴, B를 정확히 만들어서 이거는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야겠다 라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렇게 패턴 조합해서 만드는 것도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마케팅 전략들을 조합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드는 고민하는 거는 정말 뭐 일어날 것 같고, 어차피 일정이 다가와야 되니까 그 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뭐 참고해도 될 것 같다.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 딥러닝이랑 뇌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의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콘텐츠의 비밀에 대한 그 리뷰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그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가지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리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 빅데이터랑 뭔가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 많은 데이터 중에서 좀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지금 선정해서 보고 있는데 그 책 아직 다 안 읽었는데 읽었을 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리뷰를 할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